You are a girl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이거 너 여자인지 모르니? 너 여자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죠. 이런 뭐, 난 선생이고 넌 뭐 학생이야. 그렇죠. 뭐 이런 네네네네. 느낌. 안녕하세요. 실전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을 또 모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던 영문법 교재죠. 자, 초등영어 문법이 된다의 저자이신, 대표 저자이신 우리 김지연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디능률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셨군요. 자, 이렇게 제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좋은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뭐 그때는 몰랐네요. 우리 대표 저자분을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모셔서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또 시간을 또 갖게 됐습니다. 오늘 뭐 영어 교육 또 전문가 20년간 정말 영어 교재만을 또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들으니까 우리 쌍둥이 맘에 또 네, 그렇습니다. 수학 1학년인가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쌍둥이고요. 아들 쌍둥이. 네네네. 기력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많이 피곤합니다. 네. 자, 뭐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영어 교재 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뭐 장인이죠. 자, 오늘 좋은 영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좋은 교재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영어가 사실 초등 때부터 영어가 위기가 오면 안 되는데 실상은 영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시기가 초등 때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전후 때 아이들이 영어를 되게 힘들어하고 쉽게 말해 위기가 찾아온다. 그런 고통들을 많이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토로를 해주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영문법을 근데 이때 상당수가 사실 실패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이때 실패를 하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제가 이제 고3들도 많이 지도를 해봤지만 뭐 했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인 영어 문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고3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초등 때부터 뭔가 학습이 좀 잘못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제 영어의 위기를 잘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또 준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문법은 되게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섬세하고 디테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강연 때. 이게 특히나 초등 때는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난이도 맞추고 또 교재 선정이 그만큼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그리고 영문법과 관련해서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을까, 영문법을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우리 김지연 대표 저자님이 20년간 교재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네. 저도 궁금한 거긴 해요. 사실 그 사이에 뭐 우리도 학생 때 공부를 했던 것도 그런 기억부터 시작을 하자면 교육과정 뭐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시험의 형식도 사실 또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영어 교재, 특히 영문법 교재랑 최근의 영문법 교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학습하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영문법은 뭔가 정말 커다란 규칙, 그다음에 문제 풀기 위한 뭔가 이렇게 암기 이런 형식으로 좀 많이 초기에 좀 개발이 됐던 것 같고요. 보통 그때는 또 이제 일본에서 개발됐던 교재를 그대로 수입해서 번역하거나 이용하는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딱딱한 형태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7차 교육과정부터는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장치로서 문법을 좀 대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문법책도 예전에 이제 뭐 제일 많이 하지만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네. 이런 문장들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그 문장을 현실에 쓸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쵸. 어떤 애가 이제 뭐 이렇게 머리도 짧고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할 때 너 남자니 여자니 물어보면
I'm a boy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You are a girl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너 여자인지 모르니? 너 여자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죠. 이런 난 선생이고 넌 뭐 학생이야 그렇죠. 뭐 이런 네네네네.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쓸 수 없는 문장들을 약간 문법을 한다라는 걸 해서 문법은 문법, 독해는 독해 약간 분리가 됐더라면 지금은 아이들이 말하기, 그다음에 정말 글을 읽기, 뭐 쓰기에 도움이 되는 그 문장들을 너희들이 문법을 통해 배우는 거야.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어법을 위한 어법 정말 우리 기억나죠? S 문법부터 시작, M 문법부터 시작해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그때가 중고 책이어서 그랬나 아니면 저희 세대가 그랬는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딱 펴면 목차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던 제 기억이 맞아요. 너무 옛날 사람들인가? 근데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그래서 처음부터 기가 질렸던 생각이 나요. 뭐 엄청난 문제풀이 사실 그런 트렌드가 또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평가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전은 어법 위주로 사실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어법 위주로 또 이제 수능 뭐 어디 이렇게 수렴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선논 수렴, 서다평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내신부터 시작을 해서 수행평가에서 라이팅도 워낙 중요해지고 있고 수능도 이제는 뭐 논술 수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라이팅에 대한 중요성. 근데 라이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영어 문법의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군요. 영어 공부 중에서 영문법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영어 또 전공을 하셨고 교재를 쓰신 입장에서 어떤 파트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학생일 때 문법을 사실 조금 좋아했죠. 왜냐면 어떻게 외우면 뭔가 좀 이렇게 적용이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말하기 이런 게 저희 세대는 그죠 말이 안 나오는 이런 게 어려웠다면 네. 이제 지금 어린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재밌게 놀이로 많이 접하다가 갑자기 이거 문법이야 이렇게 들이밀게 되니까 애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죠. 공부하셨을 때는 영문법을 좋아하셨군요. 제가 저는- 바라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별로 공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대학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저는 이제 제 기억에 대학 때 공부를 하면서는 와 이거 영문법 고급 영문법 그래서 듣고 앉아 있는데 일단 어려운 건 둘째치고 한참 얘기를 듣고 그 교재 뒷페이지를 보니까 특히 그 가산 불가산 결국엔 다 예외가 이렇게 맞아요. 원칙은 얘기했지만 네네. 예외는 따로 있고 해서 진짜 이거는 학습자로서도 어렵지만 아이들한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했던 고민이 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사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영문법이 아마 가장 어려운 그치, 언어의 형식이라는 어떤 추상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네네.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근데 근본적인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뭔가 영문법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근본적인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고객들을 만나면서 접하기로는 일단은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왜 하는지. 있어요. 네. 그냥 잘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뭐 그림책이나 책 읽기로 즐겁게 하고 있던 친구들은 너 다 읽고 있고 문제 없는데 왜 갑자기 이거 하라고 하지? 몰라 일단 해. 했는데 잘 모르겠어. 갑자기 또 원래 너 책 잘 읽는다 칭찬받았는데 왜 이거 못하니?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쌓이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왜에 대한 부분도 좀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들이 아직 그런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법이란 걸 딱 들어봤더니 뭐 어순, 품사, 뭐 문장의 구조 이런 개념을 좀 배워야 돼요. 이거 자체가 너무 장벽으로 좀 다가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 용어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문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 전에 배워야 되는 관문이 너무 많은 거죠. 일단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문법이 된다 책을 라이브 때도 사실 제가 아마 언급을 했었을 것 같은데 처음 딱 봤을 때 저는 시리즈 책을 좋아하거든요. 추천을 네네네. 많이 드리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짜리로 두꺼운 책은 그거는 고학년이 복습 용도로 보는 책이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나 중간 과정에서 보면 다 섞여져 있잖아요. 난이도가. 네네. 게다가 저는 이제 이 스타터 처음 딱 봤을 때 사실 그런 문법책이 되게 많아요. 이게 첫 영문법 책이라고 하면서 딱 펼쳐봤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설명이 너무 없는 게 너무 좋거든요. 글줄로 된 설명이. 그렇잖아요. 네네네. 아니, 이게 어른들한테 설명을 해도 사실 이해가 쉽지가 않을 그런 내용들을 막 거창하게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질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시작은 여러 가지 예시, 예문들, 예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아이들 눈높이를 좀 맞추는 거, 거기에 대한 배려가 된 책이 좀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우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엄마로서의 어떤 고충을 네. 사실은 네, 어려우시다고 아이들 영어 교육이. 그렇죠. 저희는 이제 초1이라서 그렇죠. 아직 문법은 아직 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제 파닉스를 당연하죠. 시작하려고, 사실 파닉스도 원래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냥 일단 뭐 알파벳 써보기 또 하면서 하려고 시작을 하자마자 아이들의 강력한 그 저항에 그렇죠. 시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쓰기를 남자애들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재 만들 때는 이거 한 5번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해보니까 2번만 쓰면 애들이 막 엄나 난리가 나서 요번 할 때는 2번만 넣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반영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사실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학습하실 때는 애들이 좀 반항 안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네네네. 네, 시키는 게 문제니까. 괜히 그런 걸로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좋습니다. 좀 네, 현실적인 고뇌가 좋은 교재를 더 만들기도 하는군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직 뭐 초이딩 당연히 문법 공부할 때 아니고, 물론 이제 문법이라는 그런 걸 약간 암묵적으로는 이제 뭐 노출이 되다 보면 또 하겠지만, 명시적인 문법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 되게 말하시는 분들만 차이가 분명히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4학년 전후 정도라고 시작 시기가. 네네. 근데 좀 덜 됐다 그러면 그게 5학년이 될 수도 있고 네네. 6학년이 될 수도 있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학년은 영어가 참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년을 구분하기 참 어렵잖아요. 5학년이죠. 편차가 워낙 또 아이들마다 네네. 실력 편차도 사실 크기도 하고 또 다른 더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영문법을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좋은 시기가? 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문장들을 좀 그좀 좀 접해 봤어야 해요. 그렇죠? 아까 뭐 이렇게 그림책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몇 가지 문장을 좀 알고 있어야 그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 문법을 배우면서 이게 바로 그런 규칙이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약간 그 좀 이렇게 읽기를 좀 하고 나서 저희는 좀 이렇게 진행하기를 좀 권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저희도 한 4, 5학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이해가 빠른 친구들은 이제 4학년. 그런 이해가 늦으면 그때 만약 시작하게 되면 쌍방이 너무 힘들고 상처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5학년? 그렇지만 늦어도 6학년에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할 수밖에 없는 중학생이 게. 코앞이니까. 네, 중학교는 또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높아지죠. 만약에 6학년에 그걸 짚지 않고 올라가면은 애가 맞닥뜨릴 그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되 너무 어렵지 않은 교재로 좀 시작할 것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고민인 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 때도 그랬고 온라인상으로 지금 뭐 질문들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되게 좀 비슷한 시기를 좀 저랑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데 꼭 질문은 이런 질문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좀 잘해서 물론 이제 그러면 네네. 3학년 때까지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1, 2학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뛰어나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시간이면 조금 더 리딩이라던가 충분히 리스닝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학년도 중요하지만 저 준비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봐야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볼 책을, 문법 책을 보고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네. 어휘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휘가 얘기해서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먼저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습 용도냐 아니면 정말 처음 시작하는 배려에서도 제가 예전에 수능 그 기출과 관련된 문제집을 했을 때도 그 책의 컨셉이 중하위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어를 전면에 놓고 지문 보기 전에
사실 그게 또 훨씬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사실은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 또 뭐 원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사실은 있는데,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문법과 관련해서 신기하게도 앞에 목차를 보시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목차가. 네.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이 책을 쓰시면서 아마, 지금 명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목차를 구성을 하신, 이제 아이들이 아마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문법 책 만들 때 사실 목차가 거의 절반이라고 해서 목차 만들기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입니다. 사실 저는 좀 중고등학교 교재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중학교 이상에서는 보통 뭐 시제라든지 동사, 왜냐면 이제 동사라는 게 우리말하고 좀 가장 다른 데다 영어에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쵸,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 초등을 들어가서 이제 눈높이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걸 갖다 주면 아이들이 좀 질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조금씩 근데 명사라는 건 사실 주변에 있는 그 친숙한 물건들이거든요. 이해하기 쉬운 범위로 해서 차근차근 좀 그 진행하자라는 그 계획하에 여기서는 목차를 좀 명사, 대명사 이렇게 동사로 세분화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책을 그냥 사서 보시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고뇌를 하고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문법 항목 중심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차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문법은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것만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뭐 영어가 생 외국어 환경이기 때문에 목차 이번에 이제 앞으로는 영문법과 관련된 특히 영어 교재와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하시거나 아이들한테 책을 추천해 주실 때 목차를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여기서 추가적인 제가 한번 진짜 그 궁금증이 떠오르는데 교과서들이 사실 교과서는 문법 책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문법 항목들이 있는데 또 출판사별로 다 순서들이 또 다르거든요. 순서는 다르지만 사실 그 수록돼야 되는 그런 기준점은 이미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독해 그 텍스트가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분을 해서 순서가 다르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모아보면 비슷하다.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근데 신기하게 좀 순서들이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년이 어떤 A 출판사에서는 1학년 가 있는 게 2학년에 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과서만을 갖고 영문법을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이거 사실 영문법은 교재를 통해서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교과서야 영문법만을 위한 건 아니니까. 교과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해,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문법 항목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 3학년 중학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나와서 집필집마다 좀 추구하시는 방향이 좀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교과서 쓰시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봐도 딱히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뭐 코시국 때문에도 그렇고 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최근에 제가 여러 뭐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이제 교수법 스튜디오에 출연하셔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보고 다 해보고 공통적인 게 요즘 애들 큰일 났다 공부 안 한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뭐 다 지금 난린데 그래도 이제 비대면의 시대가 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바쁘신데 뭐 어쨌든 모든 일을 또 워킹맘도 계시고 또 집에서 아이들 또 뭐 밥을 또 이렇게 그쵸? 돌밥이라 그러나요? 밥을 정신 차리면 밥 차야죠. 간식 먹을 집에 있다 보니까 근데 더 스트레스가 크신 게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단 나가면 그 꼴을 안 봐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꼴이 그대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더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시니까 그래도 이제 홈스쿨링이나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없던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든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육 정보를 이제 잘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엄마표, 그렇죠? 홈스쿨 이제 이런 수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문법 때문에라도 학원을 이제 보내시는 고민들을 네, 되게 네. 사실 많이 하세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로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법은 내가 안다고 해서 쉽게 가르치는 거랑은 약간 좀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오히려 쉽게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집에서 영문법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특히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진짜 그 초등 문법서를 좀 마지막에 늦게 개발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들 안 되겠어요. 그냥 학원 보낼게요. 이런 엄마들이 맞아요. 많으셔서 뭐 리딩까지랑 뭐 파닉스나 단어까지는 어떻게 집에서 했는데 문법은 그냥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학원용 교재들을 좀 더 많이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코시국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엄마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이것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엄마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부모 세대가 배웠던 문법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근데 그 엄마는 엄마한테 배웠던 그걸 자꾸 설명하려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책에서 다 녹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러 많이 뺐어요. 그런 거 막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설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빼다 보니까 그 설명이 이렇게 없는데 그럼 엄마들은 뭘로 설명해야 되냐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QR을 찍으면 모바일 티칭 가이드라는 게 따로 네, 되게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네네 약간 전자교재 같은 건데요. 저희가 설명하고 싶었지만 너무 부담이 될까봐 빼놓았던 그런 추가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 엄마 근데 이건 또 뭐예요? 이렇게 할 것 같은 것들을 답을 미리 좀 넣어놓은 추가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그 원어민이 들려주고 받아쓰기 하는 거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좀 많은 공을 들여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사실 힘들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책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고 책만 읽어서 사실 영문법 학습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참 천재일 텐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 점점 그렇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가 한번 해볼까? 우리 엄마들이 근데 그런 관심을 갖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왜냐면 이제 요즘에 그러다 학교에서 뭐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케어 자체가 그럼 이제 엄마가 사실 부담이 되게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하면 사실 아이가 뭔가 방치되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티칭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셔라. 솔직히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너무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실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영어는 특히나 더 많죠. 수학보다 훨씬 뭐 비교가 안 되게 더 많고 아니 뭐 구글만 잘 쳐봐도 영어 원서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엄마의 역할 특히나 이 지금 영어 문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역할을? 아까 그 고민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알아서 이걸 다 체득해서 얘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사실은 그리고 좀 저도 저희 아들 보면서 기대치를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제대로 뭐 어떻게 뭐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얘가 그 어떤 그런 기쁨을 조금 맛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다려주는 역할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기대하셨던 게 이렇게 가르치세요라고 하면은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엄마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더 좋은 결과가 있더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웠던 세대인데 그쵸. 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파닉스를 배우고 영어를 하지 않았는데 단어 파닉스 규칙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HAT 이건 hate고 이거는 FAME fame이네 A랑 E 사이에 이게 들어가면 A 발음이 나네라고 갑작스럽게 깨달음이 왔었어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반짝반짝한 기억이 나거든요. 학생들도 약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왔던 것들을 저희가 기본만 심어준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가장 그 효과가 높고 사실 그 중고등학생들도 인강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시죠? 되게 편해요. 그렇죠. 그냥 듣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여기서 S 붙은 거 고르라니까 고르고 다 했어요 하는 거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제공해주는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보다가 엄마 이거는 왜 이래요? 먼저 질문했을 때 그때 답을 주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게 좀 기다려주고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교육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약간 생각들은 다 다르시지만 수렴하는 부분들이 사실 강요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 또 좋은 어떤 소스, 그렇죠? 그런 교재라던가 좋은 그런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아이 스스로가 뭔가 재미를 느껴가면서 할 수 있게끔 물론 쉽진 않죠. 네, 문법은 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재미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문법은 정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번 시사점들을 좀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잘 만들어진 교재라고 사실 제가 말씀을 빈말이 아니라 네. 제가 먼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네. 이건 사담이지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와도 다 해드릴 수는 없죠. 네. 저도 이제 영혼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말씀을 좀 나눠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서점에 아이와 함께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책도 좀 시리즈가 스타터 1, 2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1, 2편 총 4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스타터로서 학습을 하고 조금 더 심화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책이 잘 구성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단어가 먼저 설명이 되어 있어서 문법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과 스타터에서 오히려 너무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 그냥 아이가 보고 자연스럽게 깨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권 그쵸? 그래서 한번 이 서점에 가셔서 이 4권 중에 우리 아이의 스타터일지 아니면 이렇게 1, 2권으로 갈지도 한번 직접 아이랑 좀 보시면서도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좀 설명을 안 해주셨지만 워크시트라던가 테스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성취도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복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한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근데 복습해 이게 아니라 복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 정말 듣고 써보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용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모바일 티칭 가이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교재로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신다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경직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엄마표로 시작하면서 엄마표에 하시는 분들의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소스를 좀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고요. 또 문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너무 아까 했지만 너무 엄마도 이미 마음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아이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나온 문법 책들은 그런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책이 아니라도 좋은 책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면서 좀 도움을 얻어서 좀 성공하는 엄마표 문법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